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잘 보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유승현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침 저희가 풀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카메라도 있어서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또 뽐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아하시네요, 선배님. 아,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녹화하고 네. 비디오 모고 녹화가 있어서 했는데 우와, 바쁘세요. 저보다 방송이 더 많으세요, 항상. 오늘 8시 뉴스도 출연이 잡혀 있어요. 야, 그럼 이거 망가지지 않게 잘 유지해야 돼요, 지금. 아, 수정 안 뽀얀거탑에서 흥분하지 마세요. 괜히 끝나고 이랬다가 저기 메이크업 머리 다시 막 나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라디오, 네. 그다음에 라디오에서 시작해서 스페셜리스트, 비디오 모고, 팟캐스트, 8시 이 정도면 SBS 거의- 기자계 유재석인데요, 스케줄이. 매니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네. 근데 뭐 월급쟁이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근데 주제가 바쁘게 거의 움직이는데. 같아서 예. 뭐 그냥 하나의 취재를 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니까 뭐 예. 아, 더 재밌었습니다. 받고 싶은데 괜찮다. 위로 네. 안 내줘도 뭐 된다. 더 주신다면 뭐 사양하지 않아. 그럼요, 사양하진 않을게요. 별일 없으셨고요. 네, 전 언제지? 그저께까지 휴가 갔다가 어머나, 어디 네. 갔다 오셨어요? 속초요. 속초. 네. 이제 여름휴가 시작됐군요. 네, 네. 아이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네. 아니, 막 태어난 그 갓난애기. 이게 휴가예요? 뭐예요? 해병대 훈련을 방불케 하는. 네. 왜 속초로 전화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그나마 어. 길이 잘 뚫려 있고 가서 뭐 하셨어요? 수영하고 뭐 회 먹고 게 먹고 좋았네요. 네, 며칠간 먹고 가셨는데요? 2박 3일 갔다가 왔는데 네. 좀 다음 여행은 다시 재고해 보는 걸로. 어디 갔어요? 2박 3일 동안 속초? 속초에 그 새로 생긴 뭐 가게 상호명 다 얘기해? 해도 되나요? 뭐 그러니까 좋은 데 간 거죠? 새로 생겼다면 좋은 데. 아니 그냥 가성비 좋은데. 속초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 많이 막 생겨. 높은 건물, 새로운 건물도 되게 많이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있고. 완전 달라져. 맞아요. 거기 그 배 모양 호텔도 있잖아요. 배 모양 그거 강릉 아니에요? 아, 강릉인가? 죄송해요. 그거 강릉인 것 같아. 강릉에도 호텔이 많고. 맞아요. 그 올림픽 속초는 가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들어섰고. 맞아요. 그런 데 갔어요. 이번에. 가운데 이렇게 수영장 있고. 근데 피부가 진짜 안 타는 스타일인가 봐요. 여기 많이 타고 비 햇빛 많이 안 날리기도. 왔어요? 다행히 간 동안은 비가 안 오고 이제 올 때 네. 쏟아지더라고요. 홍천쯤에서. 네. 그러면 잘- 유승현 기자는 오늘부터가 이제 휴가 시작이네요. 속초 갔다가 고생하고 왔으니까 애들 데리고 휴가 시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아주 여러분께 신선한 주제가 될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코로나 얘기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승현 기자가 방금 이제 휴가 얘기를 하셨지만 여름 휴가 시작이 이제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이제 휴가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게 다시 재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아, 제가 막판까지 우리 오늘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팟캐스트 주제를 고민했어요. 이 코로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아침까지의 생각은 네. 모다 샤mpoo로 하려고 그랬어요. 왠지 그거일 것 같다고 그건 생각하고 뭐예요? 왔는데 아니었어. 모다 샴푸의 그 유해성 논란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것도 재밌긴 해요. 네. 간단하게 재밌게 얘기해 볼까요? 네. 2019년에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가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몇 페이지더라? 한 56페이지짜리를 내요. 네. 근데 그게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가 1981년서부터 무려 6차례 대규모 리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딱 19년에 뭐라고 했냐면 THB 성분. 그게 일단 쥐 실험에서 피부의 감작성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뭐 피부가 약간 뭐 감작되고 염 있고 하는 거는 뭐 개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것만 있었으면 금지 물질로 하지 않았을 텐데 네네. 세균 실험에서 네. 유전자를 변하게 하고 유전자의 독성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오. 그래서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오, 네. 물론 이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죠. 그 생산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아예 유럽은 전면 폐지해 버렸어요. 네. 아예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2019년에 유럽이 그런 보고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도 받겠죠, 그 보고서를. 네. 그래서 전문가 위원을 불러서 2차례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문헌 검토를 꼼꼼하게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사용하면.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된다. 유해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보고서를 합니다. 네. 그런데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THB를 사용하나 봤더니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규정도 안 만들었어요. 없으니까. 그러다가 뚱딴지 같이 2021년 8월에 THB를 사용한 모다모다 제품이 나옵니다. 모다모다 회사 입장으로는 네. 아니 니네가 금지 물질로 정해놨으면 우리가 애당초 시작도 안 했지. 우리 입장은 또 금지 입장 안에서 그런 거 없으니까 돈 들여서 다 연구하고 제품 만들어서 네. 잘 팔고 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왜 이걸 금지 목록으로 지정해? 그리고 미국은 팔고 있잖아. 미국은 다 사용하고 있어. 우리는 식약처가 미국 입장 따라가는 줄 알았지. 유럽만 사용 안 하고 있고 미국은 사용하고 있잖아. 네, 예.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유럽 시험에서 했던 용량이 지금 모다모다에는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소량이야. 우리는 소량이야. 되게 소량인데 왜 이거 갖고 그래. 네. 유럽 그 소비자 안전성 과기위원회가 검토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야. 라는 게 이제 모다모다 측의 하소연인데. 네. 근데 독성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부 감장은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요. 네. 그런데 유전자 독성은 양과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소량만 들어가도. 소량만 분자 하나만 들어가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전자 독성을 인정할 것 같으면 안 한다. 아예 그거는 용량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유럽은 용량과 상관없이 아예 사용을 금지했어요. 네. 그런데 모다모다 측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사실 금지 목록 지정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한다는 게 뭐 되게 억울할 거고 그런데 식약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2019년도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보고서가 딱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한 건데 지금 2019년에 금지 물질로 지정 안 했다고 해서 지금도 손 놓고 있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죠. 네. 만약 여기서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더 발생하면 이거 식약처 이 관계자들은 다 처벌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준을 마련해야 거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약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2019년에 그걸 안 한 게 자기네들이 좀 찝찝한 뼈 아프대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뼈 아픈 일이 있더라도 지금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억울한 모다모다 측이 규제혁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규제혁신위원회가 여러 문건을 다 검토했는데 아마 이런 모다모다 측의 억울한 사정과 유럽과 미국 이런 것들을 다 봤겠죠. 봤더니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거야. 미국은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금지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결정 내리면 해당 기업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객관성을 입장을 했어요. 잘 합의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판결문입니다. 기업이 빠져. 그렇죠. 식약처의 인허가는 해당 기업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해관계예요. 식약처 인허가 사항은 기업의 어마어마한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해당 기업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네요. 이것은 그래서 아마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을 하시는 분들이 식약처의 이 기능의 본질을 지금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식약처는 해당 기업과 상의해서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해당 기업에게는 식약처가 요구하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그리고 심사는 해당 기업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은 국내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은 왜 허용한? 미국은 금지 물질로 정한 게 한 10개 안팎이래요. 뭐 유럽은 몇백 개 되고요. 아마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 될 겁니다. 미국이 더 느슨하네요. 미국은 뭐냐면
완벽하게 유해성이 확인된 것만 금지 목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오케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용량을 줄이든 뭐라든 하지만 사고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거기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물어내야 되지만 그냥 이런 거 잘못되면 대표가 뭐 100년, 뭐 200년 이렇게 선고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 유럽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서 사전 규제가 심한 거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유럽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안 쓰고 있는 이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데 의료계는 대한피부과학회하고 대한독성의학회는 이게 유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억울한가 안 억울한가가 관심이 하나도 안 들고 지금은 안전성이 어떤지가 궁금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성분 사용했을 때 부작용 사례 없었었나요? 미국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결정적인 유전자 독성과 유전자 변이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뭐 유럽에서도 안 나왔고 단지 실험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지금 사람한테 안 나왔고 세균 실험에서만 나온 건데 이거 못 팔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유전자 독성 시험은 원래 세균 갖고 하는 거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사람 갖고 할 수 없어서 세균 갖고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독성을 하신 분들은.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는 천천히 그게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나타나지 않고 세균처럼 시간이 걸려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사람이나 동물에서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THC 물질은 예전부터 사용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그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가 1981년부터 해왔으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넘게 사용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에서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지는 그러니까 보고된 적은 없고 다만 그렇죠. 그런 유전자 독성이 이 THC 성분인 줄 그동안 조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양측이 다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우리 뭐 가습기 살균제 있잖아요. 그 수많은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인 줄 모르고 지냈던 게 10여 년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다 기업이 억울한 건 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마음은 그건 조금 기업이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유일한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소비자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모다 기업이 억울한 측면보다는 이게 진짜로 안전하느냐 이 문제라서 모다 기업은 진짜로 안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머리 까매지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나요? 네, 많이 쓰고 것 같아요. 막 후기 보니까 진짜 까매졌대요? 약간 갈변? 그러니까 갈변 효과라고 막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되게 신기하다 하고 열심히 보긴 했었는데 근데 어르신들 약간 이런 거 좀 사우나 가면 많이 쓰시거든요. 이걸로 머리 감으시고 애매한 기준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겠네요. 쓰시는 분이 더 많다면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서 짧게 브리핑을 해주셨고 짧게도 다 되네 근데 선배님은 길게 하면 길게 되고 짧게 하면 짧게 되고 원래 이거 메인 주제는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짧게 끝났으면 1시간짜리가 되는 거였나?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제품 이런 게 이게 돼요. 짧게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이걸 짧게 얘기했냐? 코로나 우리 아직도 민감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 코로나 문제가 요즘 이게 재유행이 이제 곧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시는 분들 또 생겼어요. 네. 이 정도 이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 정말 이 시점에서 재유행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 건지 뭐 4차 예방접종 이제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한번 코로나를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2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비하면 2배 정도 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오미크론을 먼저 지나갔고 먼저 안정화됐던 다른 나라를 보면 재유행이 온 나라도 있고 오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대부분 재유행이 왔고요. 뭐 남아공이나 인도 이런 데는 아직 재유행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재유행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도 안전하겠죠. 그럼 얼마만큼 올 것이냐. 다른 나라 봤더니 3분의 1에서 오미크론 정점의 3분의 1에서 5분의 2 수준 정도로 와요. 네. 우리나라 오미크론 최대 정점이 65만 명 정도 때였거든요. 그래서 20만, 30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네. 뭐 아주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네. 특별한 얘기 아니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 양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준점이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프를 보면 뭐 재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냥 그래프를 보면 그냥 밑이에요. 아직은. 아직은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특징은 어떠냐? 오미크론의 지금 현재의 위중증 사망률은 뭐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해요. 네. 최근에 프랑스가 10배 증가했고 최근에 독일이 3배 정도 증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그냥 답보 상태예요. 네. 이게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의 감염자가 제일 많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가 수학적 모델로 계산한 건데 코로나가 엔데믹, 풍토병화되면 젊고 건강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위중증 사망자는 줄어드는 게 계산이 돼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 수학 공식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의 상황은 그 수학 공식대로 지금 가고 있긴 해요. 네.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튈지는 모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만 그렇고 이게 좀 이어서 시간 타임을 두고 위중증 사망으로 확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건 대비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망하냐 보면 똑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만성 콩팥병 환자, 혈행암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도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우리나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유행이 언제 오고 얼마의 규모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하지만 지금도 막 몇만 명이다, 몇만 명 발생한다 이렇게 약간의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건 저는 조금 네. 불편해요. 특히 이미 코로나 2년 동안 뇌피셜 전문가라고 입증된 사람들이 주로 또 그런 발언들을 많이들 해요. 지금 오늘도 제가 했지만 오늘 제 인터뷰에서 네. 진짜 전문가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백신 또 맞아야 되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BA5가 가장 지금 우세종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지금 BA5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와요. 그런데 이놈이 백신 회피 능력이 기존 것보다 너무 세요. 제가 지금 논문을 들고 오는 것을 깜빡했는데 네. 예를 들면 기존 2번 2차 접종으로는 이 BA5의 중화항체가 그냥 기준값 이하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부스터샷 3번이나 4번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2번 맞은 것보다는 상당량 많아요. 한 10배 정도 같이. 근데 이 10배가 어느 정도냐면 우한에 대한 중화항체가 생기는 거에 한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3차 접종, 4차 접종의 효과의 3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2차 접종보다는 그래도 10배 높은 거 아니냐? 10배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거는 뭐냐면 2차 접종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만 높아져도 10배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오리지널의 효과보다는 30분의 1에 불과하니까 이걸 3차 접종, 4차 접종의 대안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에게는 65세 이 고위험군에게는 마땅한 대책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BA5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무기가 아니지만 정말 성능이 낮은 무기지만 그래도 무기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4차 접종을 권장한 게
오늘 방역 당국의 그 발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차 접종 맞았으니까 BA.5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오늘 이거 팔뉴스로 할 건데 네. 어젠가 그제 미국 워싱턴 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전문가 리뷰는 거치지 않았지만 CNN 미국의 언론들이 그리고 미국 과학 잡지들이 비중 있게 다뤘는데 네. 미국이 최근 우세종 돼가지고 최근 6개월 동안의 감염자는 BA.5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 6개월 동안 재감염 비율이 얼마나 되나 봤어요. 한 2만 7천 명 정도 조사했더니 3만 8천 명이 재감염이에요. 한 15%예요. 15%. 옛날에 오미크론 재감염률 얼마냐면 그때 미국에서 계산된 게 1.5% 정도였거든요. 델타, 베타 이거는 0.2, 0.3이에요. 재감염 정말 드물었는데 BA.5의 재감염률 15%는 어느 정도 잡히네요. 물론 한계 연구기관이라서 이걸 보편적인 재감염률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감염은 당연히 가볍게 앓는 거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연감염 하는데 게다가 백신 맞고 자연감염 된 상태에서 재감염되면 이건 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BA.5의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고령, 투석 환자, 혈액암 등 고위험 환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감염보다 재감염의 위중증률이 3배 높았고요. 치명률은 2배나 높았어요. 봤더니 첫 번째 감염 때보다 폐에 침범하는 율, 심혈관에 침범하는 율, 혈전 합병증이 생기는 율이 2배 이상 높았어요. 네. 짜증나죠. 네. 이러면. 너무 진화. 더 짜증나는 이유는 백신 미접종, 백신 2회 접종, 백신 2회 이상 접종 이런 것과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위험군은 고위험군이다. 정말 고위험군 분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고위험군 4차 접종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전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4차 접종 우리 어머니 맞으셔서 저도 이제 한시름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BA.5 이렇게 우리 지금 아직은 30%가 아직 안 됐지만 이거 우세종 돼가지고 그러면 너무 짜증나요. 저는 이 연구를 딱 할 때마다 저 어제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정말 싫더라고요. 이 BA.5 너무 싫더라고요. 젊은 우리들한테는 괜찮아요. 우리들한테는 괜찮은데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대유행 안 되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안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네? BA.5가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환자분들에게 가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백신 4차 접종을 약한 무기지만 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 4차 접종 해드렸어요. 물론 본인이 선택하시고 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안 걸리도록 하시도록 노력해야겠고 두 번째는 증세가 있을 때 빨리 지금 조기 치료해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4차 접종 맞으니까 감기 기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감기 기운 있는데 약하게 지나가겠지? 4차 접종 아니야. 이게 안 돼요. 더 세게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코로나로 본격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재감염 되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 생각하긴 싫지만 막 너무 증상이 안 좋으시고 할 때 치료약을 바로 빨리 먹으면 효과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치료약 자체에 이 생명을 구하는 율이 어쨌든 70%, 80% 정도로 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이부실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항체 치료제 지금 미국에서는 4차 접종보다 더 먼저 도입한 그게 우리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죠. 지금 순차적으로 2만 명 정도 분량까지 오는데 그 2만 명분을 정말로 위험하신 분들한테 잘 사용해서 그 효과 6개월 정도 간다니까 공포병 환자 그다음에 고령 환자 이런 분들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근데
근데 이게 또 이브실드가 코로나 걸렸던 사람은 아직 안 나눠주는 걸로 돼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룰이 있는데 아니 이제 그게 코로나 걸렸던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항체니까 이게 항체가 원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뭐 투석 환자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걸리지 않았던 분들한테 하고 재감염됐거나 백신 뭐 맞아서 했던 분들한테는 이전에 감염됐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감작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또 이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보면 역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백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추가 접종하는 게 그렇게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다. 이번에도 뭐 백신 접종력하고 그것도 되게 아팠어요. 우리 엄마 네 번이나 맞았는데 저자가 그렇게 딱 써놨어요. 백신의 접종 관계와 상관없다 하니까 막 속상하더라고 진짜. 근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했어요. 4차 접종 맞으셨던 65세 이상 노인의 31%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접종이 그동안 우리 BA.5 전에는 지켜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BA.5 이놈이 오는 게 문제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재유행 단계 전혀 아니고 그래프상으로도 아주 아래에 있지만 또 신규 확진자로 논하기도 너무 공포심을 조장할 수는 있지만 진짜 재유행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 20, 30대의 이런 가벼운 증상 이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함부로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고위험군 60대 이상으로 가면 그건 치명성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치명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20, 30대만 이렇게 어쨌든 면역력이니까요. BA.5 많이 걸려갖고 그들이 단단하게 면역력을 형성하면 그거는 분명히 데미지만 없으면 데미지만 안 주면 분명히 그거는 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고령자분들은 그런데 나중에 이 BA.5 이런 거에 의해서 백신 또 새 거 맞아야 돼? 막 이런 게 있겠죠. 백신 뭐 새로운 거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이번 우한발이죠. 우한 오리지널로 갖고 있는 게 BA.5에는 별로 약하다니까 약한 게 지금 확인됐으니까 고령은 어쩔 수 없이 그 미미한 효과라도 고령층한테는 권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뭐 질병청의 고육지책이겠지만 일반인은 굳이 그걸 맞을 필요 없겠죠. 그럼 새 백신이 뭐가 나오느냐? 모더나에서 우한과 오미크론을 하이브리드한 그 백신의 결과를 7월 19일 날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좋겠죠.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 봐요. 임상시험 결과가 좋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두 번째, 7월 5일 날 이틀 전이죠. 사이언스에 뭐가 나왔냐면 저는 백신에 모자이크가 들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모자이크가 뭐죠? 종이 찢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8개의 변이주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핵심 부위만 잘라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어요. 완전 짜집기로 팍 고농축 백신을 만들었나 보네. 스탠포드하고 스탠포드, MIT, 옥스퍼드,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뭐 칼텍, 어마어마한 뭐 대학들이 그런 기발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지금 동물 실험 단계니까 동물 실험을 한 거니까 임상 시험 거치고 하면 모더나 거보다는 좀 나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맞게 될 백신은 그 정도가 아닐까. 다음 물론 단계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네요. 다만 저는 어쨌든 그거 보면서 세상에 천재들 진짜 많다. 똑똑한 사람 진짜 많다. 별별. 우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학 못 갔겠다. 아니 그건 아닌데 미국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갔다고. 다른 사람은 갔겠지.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백신들을 관전하는 그런 재미는 있고요. 세상에 모자이크를 저는 이거 뭐지?
왜 모자이크가 나와? 그래서 뭐야? 모자이크는 이거 찢어붙인 건데 다른 모자이크라는 이런 텀이 있나? 그랬더니 실제로 그 텀인 거예요. 뭐 오려 붙이는 거. 십시일반이네. 네. 십시일반. 그런데 이제 하나만 이 백신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맞아야 되냐? 그건 아직도 정답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이게 항상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몇 발자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코로나 얘기를 전하면서 계속 이제 선배님 얘기 들으면서 드는 고민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책받기 돌듯이 했던 고민을 또 이번에 똑같이 하고 있구나. 결론은 없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도 우리나라 위중증과 사망률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연령별 확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20, 30대는 백신도 많이 맞았고 알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20, 30대 환자가 느는 것 같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시 예전에 거리두기로 가자는 둥, 뭐 해야자는 둥 이거는 정말 다시 하면 못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이번에 휴가 갔다 오면서 네. 생각하기 작년만 해도 막 저희 제주도 가고 했을 때 4인 막 이런 거 있어서 막 가족끼리 다 같이 못 가고 막 찢어져서 그랬죠. 휴가 가고 이랬던 게 되게 약간 숙소도 그렇게 못 잡고 되게 먼 추억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또 다시 만약 하라고 한다면 저도 작년에 저희 가족이랑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형네랑 어머니 모시고 갈라 그랬죠. 네. 네. 4인이니까 일단 가족이 저는 어머니랑 그러니까 한 식당에서 나눠지는 것도 안 되잖아요. 맞아. 저는 어머니랑 다른 식당을 갔어요. 철저하게 지키셨네요. 근데 그게 더 좋더라고. 왜요? 애들이 먹는 식당 중심으로 식당을 선택하게 되는데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엄마는 코로나의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찾는 우리 엄마는 항상 아들 편이라서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들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그때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다만 지금 전 세계 과학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치료제도 이 논문 나오는 게 아까 백신처럼 자 언제 한번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한번 재미있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아주 세상의 천재들이 기발하게 쫙쫙쫙쫙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버티시면 더 좋은 약이 또 나올 예정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BA5가 안 오고 좀 딴 놈이 왔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오미크론 안 보냈지. 잡고 있어. 괜히 구박하고 미워했나? 아니 백신 맞아도 뭐 제가 근데 이거 어떻게 고위험군한테 이렇게 하니까 난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짜증 났어요. 그러니까 BA5는 나쁜 놈이다. 우리한테 말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다시 우리 고령자를 보호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기가. 어머니랑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위생장갑 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되게 확산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어머님과 우리 내 주변의 환자분들을 지키는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 그럼 전 또 우리 엄마 못 만나고 밥 같이 못 먹고 뭐 이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여전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고 신규 확진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위중증이나 사망률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혹시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세히 관찰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드리는 게 참 이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네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메일 주소가 너무 길어서 혹시 메일을 안 주셨나? 이거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원래 주소대로 언제 돌아가나?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